이제 장마철이죠. 원래 장마는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물난리는 참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의힘 당내 징계는 그것은 당 질서 확립이다. 만약 이번에 징계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범죄로 제명된 후보를 돕기 위해서 부산 북갑에 가서 시시덕거리고 치킨 파티하고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짜리 방어드 갖고 설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두면 자당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범죄로 제명된 후보를 돕는다고 그렇게 설치는지 나는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2020년도 총선입니까? 그때 대구에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는 중앙당 지시로 대구시당뿐만 아니라 대구 시의 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야 이미 그 대구는 선출직이라기보다 치명직이니까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성을에 집중을 했죠. 당원들도 거리 보내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던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구시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이 거기에 지원 유세까지 다 왔어요. 총력전을 폈어요. 그래도 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서운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건 조직 원리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후보를 선정한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 그는 정당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 내가 보면서 저렇게 놔두면 나중에 내후년 총선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도 경쟁하다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고 그래 할 건데 그때마다 당원신분을 가지고 또는 당원신분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친소관계를 또는 같은 계파라고 우르르 몰려가서 정당에서 추천을 후보를 배제하고 도와준다면 그 당 되겠습니까? 그 당은 안 되는 거죠.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명하려고 덤비는 걸 또는 징계하려고 덤비는 거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민주정당입니다. 당대표 비판할 수 있죠.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다음 총선 때 자기한테 그게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그게 민주정당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못하면 장동혁 대표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장동혁이를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당의 존립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짓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주동자는 제명해야 되겠죠. 국회의원 108명이 있으나 그리고 100명이 있으나 개헌 저지선만 있으면 돼요. 8명 이내에만 똘똘 뭉치면 100명만 뭉치면 개헌 저지선만 뭉치면 되니까 거기에 눈치 보지 말고 당권 정지도 한 2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경고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징계라는 말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엄격히 당의 질서를 좀 확립해 줬으면 한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군상한학교 통합은 이거는 국방개혁이 아니고 국방개악이다. 이건 해서는 안 돼요. 현대전의 특성은 공군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 보십시오. 모조리 폭격하고 미사일 부대 미사일 날리고 하는 거 다 공군 관할입니다. 물론 육군도 미사일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폭격하는 거는 공군이 주대님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해상 봉쇄를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해상 봉쇄를 전쟁이 일어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해군공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육군은 안정화 부대라고 합니다. 전선이 어느 정도 폭격하고 정리가 되면 거기 가서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부대 역할이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서로 총질하고 그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훈련 과정
현대전에 걸맞는 훈련 과정, 뭐 드론 부대라든지 미사일 부대라든지 그런 걸 특화시키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그게 국방개혁이고 국방력 강화지, 멀쩡히 3군을 다 통합하겠다, 이거는 상원 상한학교를 통합하겠다,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발상입니다. 뭐 대통령 공약이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대통령 공약도 잘못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꿔야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는 기본적으로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군 전문가들도 여기 찬성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방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켰으면 합니다. 세 번째, 요즘 검찰 보안 수사권이 참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전 검찰청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죠.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기소하고 그 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과잉수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도지사 할 때 차 기름 쓴 것까지 기소를 했더라고. 그 얼마나 조잡한 이야기고 졸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검찰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없애버린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 큰 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 헌법에는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할 건가요? 그 검찰청이라고 이름 없앤 것도 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놔 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보안수사권을 둬야 하느냐? 최근에 광주의 장윤기 살인사건의 예를 봐서라도 보안수사권이 없으면요, 그냥 사건이 묻혀버립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서류가 넘어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미비하고 그대로 기소하면 무죄가 날 것 같고,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기소를 하든지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서류만 보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가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에는 범죄자 천국이 된다.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경찰이 사건을 초기에 뭉개버려도 밝힐 방법이 없다. 경찰이 사실 과거에는 사건 많이 뭉갰어요. 그래서 검찰이 유치장 감찰 가서 그 암장된 사건, 부당하게 뭉갠 사건, 그걸 전부 찾아냈죠. 보안수사권조차 없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능범죄, 그 다음에 대형 범죄, 이거 수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건 범위에서 보안수사권도 있어야 되고, 보안수사 과정에서 새로이 적발된 사건은 검찰 인지수사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범죄가 사장돼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로 이러한 형태의 보안수사권을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하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사전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고 예방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난 뒤에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인자가 풀려나는 경우가, 보안수사권이 없는 바람에 풀려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있더라도 기껏해야 그게 10일에서 20일밖에 안 돼요. 보통 20일 정도죠. 20일 정도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찰에 대한 감정이 나빠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보안수사권만이라도 존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범죄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추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